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유형 가운데 소위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장학금 유형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버젓한 사진작가로 나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진과 공예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김제지역 장애인이 열정이 담긴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3.5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보다 2.4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기소율은 5.3%에서 1%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14회를 맞는 정읍구절초 꽃축제가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에는 특색 있는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 꽃길 퍼레이드 등이 준비됐고 부대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3.5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2018년 18,458건으로 4년 전보다 2.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기소율은 5.3%에서 1%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2014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누적된 후원금만 160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장학사업 유형 가운데 소위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장학금 유형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취재 결과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도 중복 혜택 등 허술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산정 유형을 살펴보면 7개 사업 유형 가운데 근농 장학금이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소위 명문대 진학자에게만 주는 유형입니다. 다른 장학 유형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명문대를 진학하지 못한 학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장학재단들을 상대로 근농 장학금 유형과 같은 명문대생에게만 주는 장학금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인 성적장학금의 경우 직전 학년 수혜자는 받을 수 없지만 취재 결과 2018년에 성적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2019년에도 동일한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부안군은 지난 9월 26일 군민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은 폐지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으로 좀 변형을 하자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부안군은 10월 중순 다시 한번 토론회를 열어 장학재단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점을 구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에게만 부여되는 장학 사업과 일부 부실 운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근농인재육성 장학금. 명확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버젓한 사진작가로 나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진과 공예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들의 진실과 열정을 담은 작품들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상 속 특별한 사진들이 전시실을 메웠습니다. 파도가 스며드는 모래사장은 원색의 물결을 이룹니다. 활짝 핀 노란 해바라기를 입체적이고 볼륨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거북이가 물속을 헤엄치는 찰나를 세심한 관찰과 집중력으로 포착한 반영 사진은 단연 돋보입니다. 농인의 특유의 감각으로 그 형상만 바라보고 찍는 게 아니라 이 돌 자갈과 이 물빛의 형상으로 독특한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찍어보자 찍어봤는데 훌륭한 거북이 형상이 나왔습니다. 김제지역 청각장애 작가들의 삶과 열정이 녹아있는 사진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군산 선유도와 김제 망해사, 만경 능지 등을 돌며 7달 넘게 준비한 겁니다. 듣지 못하는 불편을 극복하면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활동의 끈을 이어왔지만 작년에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제대로 된 장비도 갖췄습니다. 그 조금 적은 돈을 가지고 쪼개 쓰면서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걸 보면은 저 자신도 눈물이 없습니다. 장애인 작가 10명이 공개한 특별한 작품은 모두 30점. 전시실 한편에는 공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2020년에 25억을 투자해서 건립해가지고 농아인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인문교육,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말보다 사진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열정 어린 작품은 여러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고 공모전에 입상하는 쾌거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제21회 김제지평선 축제가 지난 일요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전통 농경문화의 진수를 선보인 지평선 축제는 5개 분야 68개 프로그램이 열흘 동안 펼쳐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놀거리와 볼거리, 먹거리를 확충했고 개 폐막 의전을 축소해 볼거리에 집중했다는 게 축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축제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큰 점수를 받았고 체험 행사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김제시는 전했습니다. 부안군이 2019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급여 지원받고 있는 1,290가구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변동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 변동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보호에서 제외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차상위 연계 등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14회를 맞는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꽃축제에는 특색 있는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 꽃길 퍼레이드 등이 준비됐습니다. 이와 함께 꽃길 음악회와 고려 공연 등 부대 공연과 농특산물 먹거리 장터 등 풍성한 먹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정읍시는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관람객 안전관리와 편의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로 제100회째를 맞는 서울 전국체전 소식입니다. 이번 체전에는 각 종목별로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은 펜싱엔 박상영과 김지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출전해 세계적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상대의 허점이 노출된 찰나의 순간. 매서운 칼끝이 상대 몸통을 찌릅니다. 남자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지난 리우올림픽 당시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박상영은 이번 전국체전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이고 올림픽도 앞둔 상태라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몫이 있으니까 꿋꿋이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한 명의 펜싱 스타. 날렵한 몸놀림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미녀 검객으로 더 잘 알려진 김지연입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칼끝은 이번 전국체전도 평정했습니다. 김지연은 펜싱 사브로 일반부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개인전 부문에서 3년 연속 정상에 오른 자타공인 최고 검객입니다. 김지연의 칼끝은 내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내년 올림픽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은 솔직히 몇 달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이제 준비를 잘해서 꼭 개인전 단체전에서 꼭 이관왕할 수 있도록. 네. 한국 펜싱의 전설 남현희는 이번 체전이 현역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를 마치자 상대팀에서까지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여자 최초로 이제 메달을 땄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펜싱 스타들의 총출동한 전국체전. 우리 펜싱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도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이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금빛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치매 극복 선도학교로 신태인 왕신여중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선도학교로 지정된 신태인 왕신여중학교는 현파식을 열고 치매 극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치매 극복 선도학교 사업은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읍시 보건소는 선도학교 지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글날 아침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해서 외출 시 겉옷은 잘 챙겨주셔야겠는데요.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낮 기온은 22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옷차림만 따뜻하게 해주신다면 하늘 자체는 맑아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괌 북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일본 오키나와와 동쪽 해상까지 북상하겠고 이후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요일쯤 도쿄에 상륙하겠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 육상이나 해역에 태풍 직접 영향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태풍의 북상은 막았지만 때이른 추위를 몰고 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